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규의 독일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직업 정치인들이 가질 자격 조건을 얘기하면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막스 웨버의 세 가지 조건을 설명을 했죠. 직업 정치인이 되려면은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또 열정을 가져야 하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임 윤리, 책임감. 정치인들은 마땅해요. 특히 직업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어야죠. 책임 윤리가 있어야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인은 우리가 직업적인 자질을 가진 정치가라고 볼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직업 정치인들에만 문제가 되는가?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자격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일반 시민들이 얼마만큼 민주시민적인 의식을 갖고 있냐. 그것도 또한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민주적인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독일의 한 모델이지만 독일의 정치 교육이 참 좋은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정치 교육. 보통 일반 민주시민 교육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독일의 정치 교육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제가 시초부터 말하지만 이 독일의 이 정치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초당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폭넓은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초당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폭넓은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학교 혹은 대학, 이런 학교 교육과 또 별도로 그 나라에 사는 전 시민들을 향한 민주시민, 폭넓은 민주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이 독일의 정치교육이라고 하죠.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학교도 있고 김나지움도 있고 대학도 있지만 별도 전 시민을 상대로 한 폭넓은 민주시민 교육이 독일의 정치 교육으로서 아주 유명하고 잘 그동안 진행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자질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사는 그 안에서 우리나라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민주적 교육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독일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도 1998년 11월 달에 제가 당시에 그 명지대 독일 및 유럽 연구소 소장했어요. 명지대학의 유럽 및 독일 및 유럽 연구센터와 함부르크, 제가 사는 함부르크 대학의 정치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에서 명지대학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8년 11월 5일 큰 우리 학술회를 열었죠.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떨려요. 뿌듯하고. 그때 우리가 학술회를 하고 이 발간된 이 책자만 해도 126페이지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제목이 제가 독일의 정치 교육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모델이 될 것인가 하는 제목을 붙였죠. 과연 모델이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 교육이 어떤 것이냐. 아까 그 목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의 정치 교육 시스템이 참 잘 됐어요. 우선 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마다, 그러니까 지금 16주죠. 16주마다 주마다의 이 정치교육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도서관이 이제 붙여져 있는데 16개 주에 다 그 정치 이런 교육 센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함부르크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이 함부르크의 독일 정치교육센터에 가서 책도 사고, 거기서는 책을 좀 쉽게 사고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정보에 관한 그 책들 또는 그 잡지들을 또 살 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잡지가 이런 잡지가 있어요. 소위 인포메이션에 관한 그 잡지들은 여러 분야에 다 총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유엔에 관한 거죠. 또 요거는 이제 유럽 연합에 관한 거고, 또 요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거고. 하여튼 제가 이런 인포메이션에 관한 책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써놨어요. 독일 통일이 되고 한창 독일의 붐이 일었을 때는 그 독일 통일에 관한 이런 인포메이션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왔어요. 통일 이전에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됐냐, 또 통일 후에 내적 통일에서는 어떻게 내적 통일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소하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인포메이션 잡지가 나오는데, 그런 이 정치교육센터에 가면은 이것이 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또 거기서 준비되어 있는 책들도 되게 영가로 많이 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많은 것을 저는 이 정치교육센터에서 많이 구입을 했어요. 또 자기가 구입하고 싶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마다 전파되어 있는 독일 정치교육센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출판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독일 정치교육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출판되는 것이 독일 헌법책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가가 붙어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출판된답니다. 그건 뭐냐? 독일의 자유민주 기본 질서 속에서 그것을 정리한 독일의 헌법이 가장 그 기초가 되니까 그걸 많이 알아가지고 헌법 정신을 많이 유포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에게. 또 이런 정치교육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선거 때 많은 강연회를 많이 또 합니다. 직접 국민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정치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이제 실시를 하고, 특히 독일 통일을 제가 보면서 통일 이후에 동독에게도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많이 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통일 이후에 이 내적 통일을 위한 그런 그 목표에서 활발히 그 활동한 이 제도가 독일의 정치교육입니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벌써 옛날부터 이런 제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히 2차 대전 이전에 나치 시대를 끝나고 그 후에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다시는 히틀러 같은 독재 체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일반 시민들에게 독일의 정치 교육을 이제 시킨 거죠. 과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1998년 명지대와 같이 함부르크대학과 같이 이런 것을 실시했죠. 그때 많은 국민들도 참여하고 그때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독일 대사는 특별히 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우리나라 총장께서도 와서 축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KBS 뭐 이렇게 다 EBS 다 이렇게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저도 EBS 나가서 이렇게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한 대담에 나가서 제가 얘기도 쭉 하고 그러는데 참 이런 것이 참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들의 자질도 이제 필요합니다만 일반 민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하는 이런 독일 정치 교육의 시스템이 우리도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잖아는 그런 생각에서 단순히 우리 교육제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들에게 아필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 속에서 독일의 정치 교육 제도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저는 본보기 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렇게 학교, 국민학교 뭐 다 이렇게 교육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이 독일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한 민주시민 교육은 없지 않지 않나 그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창달을 위해서 학교에서만 민주교육이 필요한가,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주의 교육이 전파될 때 정치인들의 자질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정치가가 되면 이런 민주의식이 강한 이런 국민들의 이 마음을 얕잡을 수 없잖아요. 함부로 정치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치닫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상호관계가 잘 작용이 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가. 이 정치교육 중에 그 여러 가지 테마 중에는 통일교육. 통일을 어떻게 우리를 해야 되냐. 통일의 의지를 어떻게 심어줘야 하냐. 통일을 하면 어떤 통일을 해야 되냐. 어떤 통일교육을 해야 하냐. 독일에서는 그 동서독 체제교육을 많이 장려를 했어요. 우리 체제가 너희들 체제보다 낫다. 너희들이 들어오라. 그런 관계에서 독일의 민주주의가 발달이 되고 그걸 토대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헌법에 기초한 것처럼 독일 통일은 자유와 통일을 독일 국민들의 자결권 속에서 통일이 됐다. 독일의 자유와 통일은 하나의 일체감 속에서 통일이 된 거죠. 자유통일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자유평화 통일을 일으킨 거죠. 자, 이런 그 민주시민 교육과 오른 정치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세미나를 개최할 때 제가 명지대에서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마침 휴가를 맞고 잠깐 제 제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침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너 일선에서 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너는 일선을 지키고 있는가 했더니 그 학생의 얘기가 나는 가족을 위해서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여러 명지대 학생들을 상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나라를 군대의 몸으로 뭐를 지키고 있는가 했더니 뭐 안보를 위해서 또는 뭐 나라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난 마지못해서 그냥 간다고 하면서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80년도 후반기에 1980년 후반기에 제가 놀란 것은 독일 TV를 이제 우연히 봤는데 독일 그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을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기자가 그러더라. 넌 무엇 때문에 여기서 훈련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훈련하고 있는 독일 그 청년이 나는 독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차례차례 쭉 가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다 한결같이 독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킨다. 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얼마나 명답인가 이거예요. 그 하나하나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독일의 안보를, 독일 국민들의 안전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훈련하고 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2022년 이제 곧 끝납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한 지 이제 22년째가 흘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너 왜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서 있지? 무엇을 위해서 있지? 하고 묻는다면은 과연 독일 당시의 군인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난 지키고 있다 하는 말이 나올까요? 전 지금도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가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우리 시민, 일반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막스 웨버의 정치, 직업 정치인의 자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나라에 사는 일반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얼마나 발달했냐. 이것이 둘이가 합칠 때 그 나라의 민주주의도 되고 그 나라의 안보도 튼튼하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지 않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민주시민 교육에서 가장 많이 출발하는 것이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는 애국가입니다. 근데 이 헌법 1조가 참 멋있어요. 제가 독일어로 하고 번역해 드릴게요. The beauty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타치할 수 없다. Sie zu achten,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그랬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고 제1조에 독일 헌법 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독일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인권입니다. 자유와 인권 보호. 저는 이것이 독일의 통일을 하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보는 거야. 저는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정치 교육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들의 자질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밑에서 사는 우리 한국에서의 얼마만큼의 우리 일반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갖고 있냐. 그것도 굉장히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